CQ 여기는 DS1 AB로. 지금은 비가 안 오나 보죠? 네. 오늘은 수줍음이 많고 평범한 대학생인 윤소은은 학교 선배인 지동이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서클? 예. 뭐 취미삼아. 아 참. 부대로 보내준 편지들 정말 고마웠다. 그렇게 꼬박꼬박 보내준 사람 너밖에 없었거든. 동이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동아리에 있던 무전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리를 다친 친구 허선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동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내 눈을 번갈아 본다?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사랑이니? 그렇게 짝사랑을 이어오던 어느 날 개기월식이 일어나게 되고 무전기에서 들리는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뇨? 왜? 어쩌죠? 오늘 제가 약속이 있었네요. 그래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자기 애인 연출했대. 꼭 가준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제목이 뭔데? 제목? 글쎄 뭐더라? 아무튼 무진장 긴 거였는데. 짝남이 데이트까지 펑크내며 친구 허선미가 가고 싶어하는 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동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맞네. 여기는 친구 선미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어. 공연이 끝나고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선도 하고 네? 아, 네. 언제 기회 되면 나도 가르쳐 줄래? 네? 예, 그러죠. 시간 되면. 그날 밤 다시 연결된 무전기. 여보세요? 처음엔 다 그렇죠 뭐. 지인과 처음으로 무전을 주고받게 됩니다. 전 지인이라고 합니다. 서로 인사부터 하죠. 제 이름은 윤소은이에요. 둘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담하게 학교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저도 신라대 영문과에 다니는데. 잘 됐네요. 그럼 내일 학교에서 만나서 드리면 되겠네요. 내일이요? 그러나 지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바람맞은 윤소은. 하지만 바람맞은 사람은 소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사친 현지만 만나게 되었죠. 우리 학교 신라대 맞지? 다시 무전으로 서로 왜 나오지 않았는지 오늘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혹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셨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외모가 좀 된다는 건 알아요.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 앞에서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비 오는 날에 번진하게 기다리셨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지인은 알게 되죠. 말씀이세요? 화창하게 맑은데. 혹시 신라대학이 아니고 고구려대학이나 당나라대학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자, 들리죠? 이 빗소리요. 장난 그만하고 수도꼭지 잠그세요. 지금은 비가 안 오나 보죠?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77학번이라면 1977년에 입학한 사람들을 말하나요? 둘은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도 20년이란 시간차를 두고. 근데 전 99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에 학교를 입학해서 지금은 2000년에 학교를 다니신다고요? 예언대로라면 멸망한 지구 위에서 무선을 하시는군요. 부모님이
너만 신 모양이지? 그런 건 아닌데 늦게 들어가면 담 넘어가야 돼요. 하찮은 돌담이 어찌 사랑을 막을 수 있겠어. 아까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했던 말이야. 어제 신문에 난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제 오늘 연신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한 기사가 머리 기사였고요. 그 밖에 학생들 시위 기사 역시 끊이지 않고 나오고요. 학교에선 우리가 약속한 시계타임 완공식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완공식은 미뤄질 거예요. 왜냐면 이사장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거든요. 지인은 여사친 현지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넌 1979년도에 사는 어떤 여인과 매일 밤 무선을 주고받아. 소은 역시 친구인 허선미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남자 2000년에 사는 거 맞아. 데모 도중에 다쳤어요. 지동이에 대한 소은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죠. 학생운동을 하던 지동이가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병원은 친구 허선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갈게요. 온 김에 선미 병실에나 들렸다가 오늘 그 사람 몸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마치 그 사람이 제 것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게 참.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학교 그러던 출신이세요. 어느 날 무전을 하던 중 알게 된 뜻밖의 사실. 아버지 선배였고 진짜 동자 희자를 쓰시죠? 아세요? 허선미란 이름? 근데 아버님 성함이 지동희 씨라고요?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이었다고 하던데. 미래의 친구 허선미와 자신의 짝남 지동이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지금 무전을 하고 있는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소은. 어쩌면 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던 단계였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지인도 소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소은? 지인의 존재를 위해 미래를 바꾸지 않기로 마음먹은 소은. 소은의 선택에 마음 아파하는 지인. 미안해요. 역시 제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람은 향기를 지니고 산대요. 나 그 사람의 향기를 알아요. 눈을 감으면 맡을 수 있어요. 같은 감정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동희에 대한 감정을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소은. 같은 향기를 지니면서 그리고 미래에 살고 있던 지인은 소은을 찾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둘은 서로 알아보게 될까요? 영화 동감은 2000년에 개봉했으며 당시 120만 관객을 모았던 대박 로맨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엔 무려 19년 전 풋풋한 김하늘, 유지태, 박용우, 하지원을 볼 수가 있죠. 촬영 장소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계명대학교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영화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이야기할 필요 없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인이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 소은이 동희와 끝냈기 때문이고 소은이 동희와 끝낸 이유는 역시 지인의 존재 때문이죠.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던져서 부숴버리려고 쉽게 안 없어질 거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그 사람과 나, 우린 분명 같은 감정으로 살아요. 이러한 대사들을 보면 김정건 감독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동감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과 소통을 그린 영화 동감의 또 다른 볼거리는 79년과 2000년대를 색과 음악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79년 고증에 자신이 없었던 감독의 센스 있는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명한 것이 이 영화의 OST 중 하나인 임재범의 너를 위해입니다. 내 등짝에 네 문신 새겨놨다. 됐냐? 이 노래는 노래방 금지곡 중 하나였지만 정말 임재범은 최고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그 당시의 감정과 로맨스에 젖어들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